지금 여기 하얀 똥 있는 데가 지금 둥지 입구고요. 저기 새무릎에 걸려서 죽은 지 불과 한 2, 3일? 아주 지금 부드러운 것 보니까 죽은 지 2, 3일이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싶은 마음에 쇠무릎의 그물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둥지 안에는 다른 새에 비해 성장이 떨어지는 새끼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솜털이 뽀송뽀송해서 결국은 먹이를 어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먹이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바다제비 같은 경우는. 삶의 전부였던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바다제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약재로도 쓰이는 쇠무릎. 이들은 둥지를 떠나려는 어린 바다제비의 생명마저 위협한다. 요 녀석이 이렇게 나와서 요 새무릎 풀에 날개가 걸리면 사망하는 겁니다. 요 날개가 여기 이렇게 감겨서 못 탈출을 못 하거든요. 새무릎 이 포과가 열매가 꼭 그 낚싯바늘처럼 꺾여 있어서 이 사이에 끼고 또 이게 끈적끈적한 액이 있거든요. 끼면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현재로선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둥지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요. 지난 2009년엔 쇠무릎에 희생당한 바다새의 수가 400마리를 넘어섰다. 그 지속적으로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쇠무릎의 분포 지역이 그 칠발도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절하게 그런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다제비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당히 좀 위급한 상황입니다. 북사면 끝자락에서 이경주 학예연구사가 쇠무릎에 걸린 바다제비를 발견했다.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쓴 탓에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다행히 아직 살아있다. 신안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력 덕분에 칠발도는 여전히 새들의 낙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유해 식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칠발도는 새소리마저 끊긴 외로운 섬이 될지도 모른다. 자산어보의 고장 흑산도. 대륙과 반도의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장도 습지와 같은 깨끗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새들이 즐겨 찾는 섬이다. 진리 해수욕장 근처의 배낭기미 습지. 큰 규모의 저수지와 울창한 숲이 인접한 이곳은 멸종 위기에 있는 노랑부리 백로, 흰꼬리 수리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다. 부지런한 풀벌레들의 지저김 속에 배낭기미의 하루가 시작된다. 습지 한 구석엔 철새의 연구를 위해 설치한 안개 그물이 있다. 먹이를 찾아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오히려 그물에 걸려버렸다. 흑산도 조류연구센터에 근무하는 홍길표 팀장. 매일 아침 7시 그물에 걸린 새를 걷어들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잡힌 새는 이곳의 텃새인 박새.
화려한 노란 깃털과 흰 뺨이 매력적이다. 이곳 흑산도와 인근의 홍도를 찾는 철새는 1년에 약 30만 마리.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80% 정도가 흑산도를 거쳐간다. 중국 동남부 해안을 거쳐서 출발을 한 철새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들의 속도로 봐서는 대략 한 10시간 정도 쉬지 않고 비행을 해온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을 해온 이후에 처음 보이는 섬들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곳이죠. 쉴 수 있는 섬들이 홍도와 흑산도 가구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좁은 섬들에 새들이 밀집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포획된 새들은 연구센터의 가락지 부착 조사실로 넘겨진다. 이곳은 붙잡힌 새들을 꼼꼼히 관찰한 후 가락지를 채워 다시 날려보내는 곳이다. 그런데 아침에 붙잡힌 박새의 다리엔 이미 가락지가 채워져 있었다. 얼마 전 가락지를 붙여 날려보낸 새가 또다시 잡힌 것이다. 15.79. 하지만 몸무게와 깃털의 상태를 깃털갈이 다시 중이고요. 꼼꼼히 조사한다. 목에도 깃털갈이하고 있습니다. 예, 얘는 지금 며칠 전에 저희가 포획을 해서 가락지를 부착을 했고요. 오늘 다시 포획이 돼서 그동안에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몸의 지방은 얼마나 축적을 했는지, 그리고 얘는 지금 깃털갈이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깃털갈이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부착된 가락지는 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 슴새에게 소형 발신기를 부착했다. 그 결과 슴새가 약 22일 동안 3,600km를 이동해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곳에선 또한 철새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와 질병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 새의 몸에서 발견된 조류 폭스 바이러스 병변이나 병을 옮길 수 있는 진드기 등의 표본을 채취해 조사기관으로 보낸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철새로 인해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감지한다. 다리나 날개에 부상을 입은 새들을 치료하는 것도 바로 이곳이다. 날개를 심하게 다친 말똥가리도 자연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이곳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흑산도에 둥지를 튼 철새연구센터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그 밴딩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국내 유일하게 우리 이곳 철새연구센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새를 가지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특화된 그런 밴딩 사업을 통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그 자연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